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처음 보시는 분, 내리세요. 이제 3월 달이에요. 이제 진도를 맨 앞부터 다시 나갑니다. 오늘 프린트물 2개 받으셨죠? 자, 프린트물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진도표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 해설 오후에 들어간다는 거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 8주 동안 할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기출문제 풀이 해설을 7주 만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8주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8주를 해요. 이제 제가 원래 1월 달부터 강의할 때 주수가 9주가 넘으면 한 주는 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도는 8주 안에 나갈 거예요. 8주 안에 나가고 기출문제 풀이 해설을 한다니까 8주 동안. 그래서 맨 마지막 주는 여기 보니까 기본서는 종강했죠. 종강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뭡니까 기출문제 풀이 해설만. 그러니까 전주 배운 것을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한 주씩 어떻게 하는 거야?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배운 거 오늘 오후에 풀면 조금은 낫긴 나요. 생각이 조금 나니까. 근데 주수가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도를 나가는데,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번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주에 배운 것을 다음 주에 뭐 해가지고 기출문제 풀이해설로서 다시 한번 배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번 주 배우고 또 다음 주 배우고. 이런 식으로 진도를 일단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좀 더, 오히려 또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어쨌든 진도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사이사이 보니까 뭐 페이지가 막 주목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재를 보니까, 기출문제가 이 교재 진도대로 좀 안 돼 있는 게 좀 있어요. 원래 이제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본서 순서대로 기출문제가 순서 딱딱딱 됐으면 딱딱딱 잘라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교재를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이 기출문제 보니까 뭐 포함, 뭐 제외, 막 이렇게 했죠? 사이사이에. 예, 그런 것들은 이 진도가 순서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요번에 진도 맞추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또 중구난방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저번 주에 배운 것을 중심으로 요번에 기출문제를 풀이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할 거니까, 자,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할 거예요, 아마. 보니까 한 4분인가 5분인가 접수했던데, 가능하면 지금 기출문제를 한번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완벽하게, 뭐 문제풀이를 갖다가 마스터한다, 이게 아니에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면 공부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 한번 풀었다고 해가지고 뭐 완벽하게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출제에 대한 방향,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구나. 어서오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파악을 하면 나중에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공부할 때 진도를 쭉 나가면서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거 좀 보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출문제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뭐 사정이 있다면 그런데 사정이 없다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 모르는데 처음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이제 그러면 잘 모르는데 라고 일단 하면 이제 앉아서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서 오세요. 오늘은 조금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용은 모르더라도 뭐를 판단할 수 있어요? 방향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대한 효용을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또 하나 나왔죠? 네, OX 문제입니다. 요번에는 OX 문제가 나갈 거고, 5, 6월 달에는, 이제 정식적으로 오지선다형 문제, 그거를, 한 6, 7문제 정도를 아마 풀 거예요. 수업 끝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중개사법 때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할 때죠? 할 때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해 가면 돼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할 수 있고,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있죠? 할만하겠죠? 할만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수업 시간에 아주 귀가 아프게 얘기합니다.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저기 길거리에 지금 부동산 사무실들 있죠? 그 사무실들, 입 딱 벌려가지고, 뚝 자격증 떨어져가지고, 입에 탁 맞추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신나게 공부하고, 공부 안 돼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무실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진도 나가야죠. 몇 페이지 펴세요? 몇 페이지예요? 네. 자, 일단 18페이지를 펴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연역 부분. 여러분들 1월 달에 제가,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역사 공부를 좀 강의했을 겁니다. 그거 1월 달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서 역사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죠. 자, 재정 목적 말고 여러분들 사실 교재도 없어요. 교재 18페이지에 일단 없는 내용인데, 자, 일단 중개업의 효시. 중개업. 여러분들 이 중개는 뭐가 생략돼 있다? 부동산이 생략돼 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은 중개라는 개념에서 뭐를요? 부동산을 더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효시. 자, 역사입니다. 효시. 자, 일단 연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역은 자, 고려시대 때 객주라는,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안 적어도 됩니다. 요거는 객주라는 사람. 자,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이 자,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주는 일을 했다. 라는 것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중개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문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 중기 후기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각회, 그 다음에 집주로 면한 사람이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각회 집주로. 이거는 역사 드라마 같은 거 있죠?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가끔 나와요. 자, 이 각회 집주론, 얘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소개시켜줍니다. 자, 옛날에는 장사꾼들이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줬다라고 나오는데, 자, 지금 얘네들은 전문적으로 부동산만을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조선 후기 때, 만렵 때 나왔던 거고, 일제시대를 거쳐서, 자,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들어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조금 이따 써먹을 겁니다. 1961년도에 뭐가 나온다? 소개영업법이 나온다. 자, 소개영업법.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 덥냐? 오늘 갑자기 제가 열이 많나? 안 더워요? 제가 갱년기인가 봐. 갱년기 지났는데 벌써. 지났는데 좀 덥다. 자, 소개라는 말을 써요. 소개. 아직까지는 뭐가 없다? 중개라는 말이 없어요. 중개라는 말이 없고 소개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에 의해서 지금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소개업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그 사무실을 부동산 소개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자, 이때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이렇게 공부 안 해도 아무나 다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주택가 같은 데는 주로 누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할 일 없을 때 뭐 할까 하다가 부동산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또, 자, 토지 쪽이나 아니면 또 그 재개발 쪽.
옛날에 재건축이 많이 없었으니까 재개발적에 누가 많이 썼다 그랬어요? 네, 조폭들이 많이 썼다. 그래서 이 업계도 저 처음에는 뭐의 장이었다? 조폭의 장이었다 그랬죠, 이 업계가.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 아무나 모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막아보자고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소개라는 개념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중개라는 개념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중개업법에 의해서 아무나 할 수 없도록 허가제로 만들어놔. 이때는 신고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허가제로 만들어놓고 막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때 공인중개사 제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985년도에 1회 시험이 치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은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법 배우는 중? 법 이름이 뭐예요? 네, 공인중개사법. 자, 공인중개사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예요? 중개사법. 그래서 요거는 현재 등록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역사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요 내용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 이건 왜 만들었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정이 뭐예요? 제정. 만드는 거죠? 제정.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이유. 만든 이유. 자,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자, 일단,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일단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무슨 법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자,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예요. 여기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틀립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 이따 용어 좀 있어 뵐 거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는 다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 등록,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그럼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달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업무이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틀리다.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전문성. 여러분들 옛날에는 전문성이 있어서 없었다? 네,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전문성이 없었다. 그래서 전문성을 제고한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공신력 제고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요. 자, 이제부터는 문장 변화라든가 문구 변화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계속 연습할 거예요. 자, 공신력, 그건 뜬금없이 공신력이 왜 나오냐. 자, 아까 공인중개사법 바로 전에 무슨 법이 있었다 그랬어요?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바로 그 부동산 중개업법의 제정 목적에서 공신력이 나와요. 그럼 자, 그 이전에 보세요.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조폭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한다는 얘기 소문 좀 냈어요? 알아서 다 알아요? 아침마다 뭐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데 저 어디 가냐? 뭐 이게서. 자, 주변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소문낸 분. 소문 안 내고 좀 몰래 다녀요? 저 사람 좀 요즘 뭐 하냐? 이상한 거 어떻게 하냐? 그러죠. 좀 소문 좀 내세요. 소문 내야 된 이유. 열심히 하니까. 제가 아마 이럴 때는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소문 좀 내고, 나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계속 주시하겠죠? 나중에 물어보겠죠? 공부 잘 때 물어보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떨어졌냐? 붙었냐? 물어보겠죠? 떨어졌다고 쪽팔리겠죠? 그래서 소문 좀 내면서 공부하세요. 소문. 나 뭐 한다?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이거 한 20년 전만 해도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공인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너 사기꾼 되려고 그러냐 그래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자, 근데 그래서 뭐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공신력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건 조폭들이나 그러니까 옛날에 뭐였어요? 뭐 장영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죠. 장영자 모르시는 분들 장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신력이 떨어져가지고 공신력 제고라는 제정 목적이 있었는데, 자, 지금은 공신력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신력이라는 걸 빼고 이제는 점성을 올리자라고 해서 점성 제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구성한다. 건전하게 만드는 거죠. 불건전했죠. 그걸 건전하게 만들자. 이거를 공정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원을 옥전한다. 이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자, 이거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 재산권 보호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서 자, 이 재정 목적은 한 10년 넘게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오면 영락없이 틀려요. 여러분들 요런 문구도 살짝 바꿔서 내보세요. 그러면 영락없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문제는 좀 최근 연도 한 10몇 년 동안 안 나왔지만 항상 나오면 틀리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라라고 다크호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 법의 구조. 이거는 그냥 넘길까 하다가 새로운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냥 한 번 더 합니다. 적어도 법을 공부하면 법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좀 알고 넘어가시라. 자, 일단 법령. 자, 여러분들 제 과목에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데, 자, 법령이란 법, 시행령, 그 다음 뭐예요?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법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법은 어디서 만드는 거?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국회에서 큰 틀을 만든다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이 지네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큰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큰 틀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누구한테 넘긴다? 대통령한테 넘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아래에 있는 세부 내용을 만든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이 만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시행령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통령이 만든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인들도 바쁘죠?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네가 만들어라. 각 부서장에게 위임시킨다. 그래서 부서에서 만든다. 그래서 부령이라고 그래요. 부령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자, 근데 대통령은 한 사람이니까 굳이 앞에다가 이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부는 열 몇 개 부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부서 담당? 국토교통부 담당.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까지를 다 법령이라고 그러고 출제 범위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규칙까지. 자, 근데 여기서 만들어서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뭘 한다. 이제 위임을 시켜주는 거 있죠? 요거는 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일단 법을 만드는 게 있는데요. 위임받아가지고. 자, 시도. 이거 뭐예요?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됐죠. 특별시, 광역시도. 자, 시도에서 만든다. 그래서 시도조례. 광역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죠?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강동구 있죠? 강동구에서 또 만든다. 그럼 강동구 뭐가 된다? 조례. 강동구에서 만드는 것은 시군구 조례. 자, 이거는 지방자치, 자치법규라고 하고요. 이거는 시험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각 지역별로 만드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나 시도 조례가 있고 시군구 조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알고는 넘어가시라. 자, 이거는 법의 기본적 틀입니다.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 알고 법을 공부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로 들어갑니다. 자, 용어의 정의. 몇 페이지예요? 19페이지. 제가 가끔 페이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보면서 그 장수 넘어가면 돼요. 가끔 제가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틀리는 경우는 좀 잡아내시고 얘기해 주세요. 자, 중개란. 자, 원래 이 공인중개사법에 말고 일반적인 국어사전적 개념의 중개는 뭐였었어요? 국어사전적 개념 중개는 소개, 알선이에요. 소개, 알선. 그런데 자, 이 법상의 중개는
그 소개라는 개념에서 폭을 좀 줄인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법사의 중개는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의 가운데, 그러니까 법조문 보지 말고 가운데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면 중개의 일반적 정의, 그 다음에 뭐 중개의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들시 변경하는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거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뭐예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토지, 그 다음에 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있죠? 그 다음에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 다음에 또 공장재단 했죠. 자, 요게 이 법에서 정한 중개를 해줄 수 있는 중개대상물이에요. 자, 이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당사자. 매매면 거래 당사자 누구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거래 당사자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한 교환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 자, 그러니까 중개 기본적 개념이 알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법상의 중개는 결국 뭐에 대한 알선이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러면 자, 이때 그 밖에 권리대시 변경에는 뭐가 있더라? 자, 여기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판매권 이런 것들. 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걸 뭐라 그래요? 민법에서 뭐라 그러죠? 물권이라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랬죠? 채권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물권들과 채권 이런 것들, 자, 토지 건물 이런 데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 설정하는 것을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이것이 이 법상의 중개다. 이게 그 밖의 권리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법상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이다? 이 법상, 이 법.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죠. 자, 공인중개사법에 있어서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이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 이단이다? 아니란 얘기예요. 자, 중개 대상물 아닌 것. 자, 뭘까요? 이게 지금 중개 대상물이에요.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세 개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취급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죠? 준부동산 이렇게 됐죠. 의제부동산. 근데 요거 말고도 있죠. 어업재단. 자, 여기 있는 거 말고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다. 부동산에 일단 준부동산 해당되죠. 그러면 자, 이런 자동차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그냥 이런 것들은 이 법상의 중개대상물인가요, 아닌가요? 이 법상의 중개대상물? 아니죠. 그럼 이 법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알선한다. 건설기계를 알선한다. 그럼 이거는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상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판례가 있어요. 금전, 소비.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없는 내용이니까 살짝 그 중개라는 개념에 적어놔도 됩니다.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를 뭐 했다? 알선했다. 자, 봅시다. 살짝 한번 그 중개라는 게 옆에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금전 소비대차. 금전, 돈이죠. 소비대차가 뭐예요? 빌려주고 받는 계약. 여러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알선, 소개시켜줬어요. 자, 여기까지. 돈 빌려주고 받는 거 있죠? 그거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요거, 이 법상의 중개인가요, 아닌가요? 예, 네, 그쵸. 왜? 금전은 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중개대상. 저기 없죠? 중개대상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럼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근데, 거기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이 날선했다. 저당권. 이런 저당권. 이 설정이 날선했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예,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지금, A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습니다. 그럼 B는 가진 게 뭐밖에 없는 사람?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A가 B한테 가가지고 돈 빌려줘? 그러면 되는데, 그럼 간단하죠? 근데 A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A는 갑에게 와서, 야,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준 거죠. 그래서 갑은 A를 B에게 소개시켜주고 돈을 어떻게 돼요? 빌려주도록 하죠. 요까지가 금전소비대차 알선이에요. 근데 이 B가 돈을 그냥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떼먹힐 수 있죠. 마침 얘 뭐가 있어요 지금? 토지가 있죠. 토지에 뭐를? 네,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A는 A가 아니고 갑은 이 A의 토지에 뭐를 설정하는 거?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알선했죠. 자, 여기 두 번째 줄로 넘어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시험 문제, 여러분들 교재는 안 나왔지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판례예요. 자, 이거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개 기본적 유형이 있습니다. 자, 중개 유형. 여러분들 20페이지에 보니까 중개 유형 부분 나오죠. 자, 여러분들 20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화면에 없는 거.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판례 부분 있죠. 꼭대기.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개는 사실행위며 법률성을 분류된다.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뭐다?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률행위는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행위다.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고 넘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일단은 사실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고 법률사무, 즉 변호사의 업무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거기다가 요거 하나 더 적어주세요. 이 중개 그 판례 부분에다가 자, 중개는 위임과 유사하다 하나 적어주세요. 중개는 뭐와 유사하다? 자, 여러분들 위임이 뭐예요? 네, 내가 할 거를 다른 사람에게 야, 네가 좀 대신 좀 해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위임장 많이 써주죠. 하다못해 내가 지금 동사무소 못 갔을 때 뭐 서류 뺄 때 이때 위임장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임은 기본적으로 자, 차이점이 있는데요. 위임은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해요. 왜요? 위임장 써주는 건 누구한테 써주죠? 아는 사람한테 써주죠. 자, 근데 중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신뢰관계보다는 사무실이고 간판이 걸려서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하지 않지만 얘는 신뢰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위임은 무상이 원칙입니다. 근데 아는 사람한테 그냥 공짜 무료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상이죠? 중개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러나 공통점은 중개와 위임은 선관주의, 여기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서 이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선관주의 의무가 공통점으로 있다. 자, 그래서 중개는 위임과 유사하다.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개 유형 20페이지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상사중개, 민사중개, 지중개, 참여중개가 있더라. 자, 여러분들 상사중개는 뭐예요? 상사가 뭐예요? 상사. 여러분들 상사면 장사하는 거죠, 장사. 그래서 상사중개는 타인 간의 상행위가 뭐예요? 장사하는 거죠? 장사하는 것을 중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사하는 걸 중개해 준다. 제가 얘를 딱 이와 맞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대요. 무역상사. 들어보셨어요?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무역상사. 이 무역상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는 대기업에서는 하나씩 다 갖고 있었어요. 대우상사, 한일상사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 수출입을 알선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무역사 저쪽에 유럽에 무슨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무역상사 차려놓고 거기서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하고
거기 걸 수입해오고 하는 게 무역상사 일이에요. 자,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금방 수출입을 알선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결국 뭐예요? 장사를 알선하는 거죠. 대표적인 상사중개입니다. 자, 그래서 장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당연히 무슨 장사 관련된 부분이니까 무슨 법 적용? 상법이 적용돼요. 시험 문제 한때는 좀 나왔는데 지금 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민사중개. 자, 민사중개는 상사중개 외의 것이 모두 민사중개인데, 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무슨 중개 공부하고 있어요? 요 중개는 무슨 중개 하고 있죠?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죠? 자, 민사중개 대표적인 거. 자, 부동산 중개. 그 다음에 또, 직업 소개시켜 준 거 있죠. 이건 직업 중개라고 해요. 직업 중개. 그 다음에 또, 남자, 여자 소개시켜 준 거 뭐 있죠? 네, 이걸 혼인 중개 혹은 결혼 중개라고 합니다. 결혼 중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상사 중개가 아닌 보다 민사 중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상법이 아닌 개별법이 적용되는데, 부동산 중개는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무슨 법? 부동산 중개는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죠. 자, 지금 무슨 법 공부하는 중?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는 중이죠. 자, 그 다음에 직업중개는 직업안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직업상담사 자격 가진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의외로 자격 많이 가지고 있는 직업상담사라는 자격, 여러분 저 들어보셨죠? 그 직업상담사 자격의 근거법이 직업안정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혼중개. 결혼중개는 또 법이 있어요. 결혼중개업, 여기서 중개업 나와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법에 적용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다, 민사중개다? 예, 이거는 민사중개다. 예전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별표 치지 마세요. 자주 나왔는데 요즘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요즘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예, 이건 초기 때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시중개와 참여중개라는 게 있어요. 지시중개는 단순한, 자, 소개만 해주고 보수를 받는 것이 지시중개고, 참여중개는 뭐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거래가 돼야지만 보수받는 것이 참여중개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 요 부동산 중개, 그 다음에 직업 중개, 결혼 중개, 여기에서 소개만 해주고 보수받는 게 있어요. 뭘까요? 직업은 직업을 소개만 해주고 받나요? 부동산 소개만 해주고 받나요?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세요. 팔아주세요. 야, 너네들 이거 해라. 그러면 돈 받나요? 안 가보셨구나. 이거죠, 이거. 여기 가보신 분? 있을 거야, 아마. 이거 장사 잘 되는데, 여기. 자, 여러분들 결혼 중개,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상담소는 결혼 상담소 있죠? 그런데 가면 조건을, 이제 내가 어떤 여자를 원한다, 어떤 남자를 원한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추어서 몇 명을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요. 결혼하는 조건으로 받는다면 이 회사 망합니다. 소개시켜도 다 결혼을 시켜줘야지만 돈 받잖아요. 그럼 그게 망하죠. 그럼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뭐냐면 지시중개예요. 지시중개 대표적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중개를 배우는 게 아니죠. 네, 뭘 배우는 거예요, 지금? 네, 부동산 중개 배우죠. 그 부동산 중개에도 뭐가 있었다? 지시중개가 있었어요.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사실 잘 몰라서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 개념만 설명하려고 좀 하는 거니까. 아주 먼 옛날 90년도 때입니다. 부동산 전시업이 있었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 부동산 전시장을 운영해요. 전시장 하니까 뭐 대충 개념이 좀 잡히죠? 뭐 부동산을 떼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 부동산 전시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판때기에다가 사진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개글 쭉 나눠가지고 벽에 이렇게 쫙 붙여요. 여기는 서울물건, 경기물건 쭉 해서 지역별로 90년대 때 상당히 많이 전시장이 있었어. 특히 서울 중심으로. 자,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